앞서 머스트노우 5 시간에도 살짝 언급이 됐던 트럼프 관세 이슈,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 그러니까 신규 관세 부과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밤사이의 이슈들이었는데요. 관련해서 함께 보시죠. 일단 달러 인덱스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러 인덱스란 달러와 가치를 지금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상대 통화들과 비교해서 달러가 얼마나 강세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계속해서 108 웃도는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월요일에 이렇게 107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때문이었는데요. 그 보도는 이랬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편 관세 공약 축소 적용 검토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 다수를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일단 보편 관세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되 일부 중요한 수입품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소식통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철강, 철, 알루미늄, 구리가 포함되는 방위 산업 공급망 그리고 주요 의료용품, 게다가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포함하는 에너지 생산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수입품에만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예상했던 정말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아닐 것 같다라는 워싱턴 포스트 발언에 달러화가 강세를 주춤하면서 달러 인덱스 기준 107 수준으로 내려왔던 건데요.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다라는 네 글자를 언급했는데요.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내 관세 정책이 축소될 것이라고 부정확하게 보도했다라면서 이런 이야기 가짜 뉴스다라고 바로 반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108 수준, 이제는 109 수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이렇게 강력하게 보편 관세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CNN의 보도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헤드라인 확인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977년에 제정된 국제경제 비상권 한법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그런 초강수를 두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밝힌 건 아니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까지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앞으로의 경제, 앞으로의 연준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12월 FOMC 의사록이 밤사이에 나왔는데요.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트럼프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사실 12월 FOMC 직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의사록에 있는 것 조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거의 모든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라는 이야기 담겨 있었고요. 판단의 근거로는 참가자들은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무역 정책과 이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록에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라는 구체적인 단어 또는 트럼프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무역 정책과 이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들어서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죠. 또 통화정책 전망을 논의할 때 참가자들은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한 지점에 또는 근접했거나 도달했음을 시사했다라면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임을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준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걱정은 연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연준이 당시 12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조금 시사했겠지만 주식시장도 함께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 추이 지금 12월 FOMC 바로 직후로 이렇게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었고 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연준의 입장, 의견들이 발표가 되니까 같이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좀 장기적인 추세로 봐도요. 지금은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하락 추세라는 것을 조금은 감지를 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 문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까지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가 임박했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재정정책 완화나 관세를 고려하기 이전부터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걱정거리였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뭔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의 인플레이션 추세, 연준이 안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추세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재정정책 완화라든가 관세정책 등 추가적인 정책이 반영된다면 연준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전망에 상방 리스크가 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 반등을 예상을 하고 향후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취임 직후 대규모 관세 부과 이슈가 발생한다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연준의 인하 사이클이 여기서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코멘트를 시사한 것이죠.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시장은 한 번의 금리 인하라도 올해 추가적으로 단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페드워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치를 지금 시장의 옵션, 선물 거래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 1월 FOMC, 3월 FOMC 그리고 5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동결될 것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FOMC에서는 한 번 정도 0.25%포인트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 이후에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 정도는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에 따르면 대규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이었죠. 이에 따라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또 한 번의 흔들림이 감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어느 정도의 관세 정책을 가져올지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시장이 이 관세 정책, 연준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 9일 기준 뉴욕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휴장이지만 네 명의 연준 위원들은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과연 이 연설에서 연준 위원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트럼프 관세가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그 실마리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인이었습니다.